서울 빌라촌의 10평 남짓한 공간. 연우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3년) 전 시설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은 반려견 볼입니다. 늦게 들어올 때는 왜 늦게 들어왔냐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겨주니까 또 외롭지도 않고 그래요. 연우 씨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부모의 이혼 뒤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좀 저한테는 아, 이건 정말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초등학교 때는 하게 됐었고, 그리고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달에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한테 주는 돈들이 결코 작지 않았어가지고, 일주일에 2차례, 무려 4년 가까이 이어진 끔찍했던 일상.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용기를 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투 운동이 진짜 활성화가 되어 있던 시기였고, 저도 그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미투를 외치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때 다녔던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을 보게 되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때부터 집에서 분리가 돼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네. 성폭력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을 깨뜨렸다는 죄책감에서 연우 씨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감옥에서, 그리고 아버지랑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동생은 제가 신고를 했잖아요, 경찰에. 근데 제가 거짓말을 치는 줄 동생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저를 되게 싫어해요, 동생이. 도망치듯 보내진 시설 생활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시설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응하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자해를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하다 보니까 강도가 심해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할 정도가 돼버리고, 근데 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가 안 돼가지고 끊임없이 자해를 했거든요. 거의 하루에 막 2-3번 할 때도 있었고. 연우 씨의 팔은 꿰맨 자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렵고 지쳐있던 시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괴로움의 흔적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조울증 약인데, 조울증이랑 불안장애를 좀 진정시켜주는 약들이 좀 저가 많아요. 근데 여기 노란 색깔 라믹탈이라는 애를 제가 원래 200ml를 먹었는데 지금 50ml로 엄청 줄었고. 시설에 머물 당시 연우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설에서의 돌봄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제 정신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켰는데 거의 2, 3주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아 내가 이러다가 정신병이 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병동에 있다가 제가 생활복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기 너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조금 더 나은 병원으로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하셔서 그때서야 이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 대기를 넣고 기다렸다가 병동에 거의 1년 정도? 3개월씩 끊어가지고 1년 정도를 좀 집중 치료를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약을 먹고 잠을 충분히 자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오직 나 혼자라는 두려움. 그래서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자립 준비 청년들에겐 결코 낯설지 않은 경험입니다.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자립을 시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시설을 나온 뒤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든 적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2.4%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사실 그 연령대는 내가 충분히 자립하고 내 생활을 내가 딱 계획세에서 실천하고 이러기에 힘든 연령일 수 있거든요. 고민도 많고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훈련 중이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그런 그 연령대인데 이때 우리가 마치 떠밀듯이 아니 너는 자립준비 청년이고 넌 자립할 수 있어 이런 식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부드러운 강요이지 않을까.